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3년 2월 17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계산년 새해, 저도 뱀띠예요. 저도 뱀띠인데 계산년이 이제 뱀띠이기 때문에 잘해야지죠. 저 뱀띠인데 이제 내일 모레가 아니라 이제 내일 모레 진짜 50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 보이,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좀 어리게 보이는데, 어리게 보이나요? 모르겠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또 자글자글해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도 좀, 이렇게 숱도 좀 넣어갖고, 옛날에는 막 여기 바르고 다녔는데요. 그런 것도 싫더라고, 이제. 그게 다 나이를 먹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2012년도 한 해 동안 강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2013년도에도 제가 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한문은 못 써요, 저야. 옛날에 썼는데 지금 못 쓰겠네요. 대천명이라는 마필이 있잖아요.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나머지 부분은 하늘의 운에 맡긴다는 얘기 같아요. 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놓고서 2013년도에 이게 바로 강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를 오로지 매출 신장과 더불어 팬과의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제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야만 제가 나이를 먹어서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죠. 이제 선배거든요. 고참인데 2013년도가 바야흐로 강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꼭 제대로 된 노력하는 모습, 운동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배터리 충전도 좀 하고 좀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려가지고 역시 강타다. 야, 강타 그래도 대단하다. 열심히 하는구나. 흐느적거려도 끈기가 있고 지구력이 있구나. 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강타 2013년도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는요, 오전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위권 경주가 많이 모여있는데 은근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공격적인 배팅은 삼가하고 소액으로 배당을 노리는 그런 하루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학 소리가 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중배당 이상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1경주 딩동댕.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좀 사이코가 된 거 아니냐, 제 마트에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안 갔어요. 자, 1번 에코크라토스입니다. 지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막 미친 짓도 좀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받으려고. 에코크라토스라는 마필은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다가 지난번 경주에 살포시 조정을 거쳤어요. 거기에다 이제 박태종 빠따로 태우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차피 에코크라토스가 기본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2번 매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1번 게이트니까. 최적의 전개, 여기에 추임력을 어느 정도 힘 한 배를 하고 끌어내느냐, 요게 강권인 마필. 자, 이번엔 될 겁니다. 여기 충마입니다. 충마. 박태종이를 믿는다. 열심히 모락산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기수예요. 본받을 만한 기수입니다. 박태종 기수. 자, 2번 베스트롱입니다. 기복이 좀 심하고 들쑥날쑥은 하는데 한 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약간은 강타와 같은 말이라고 보고 싶어요. 2번 베스트롱은 지하주 등짝이긴 것이 조금 그러긴 한데 탈 땐 잘 타니까
요 마필도 간신권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4번 질풍행진이란 마필입니다. 공백이 좀 있어요. 공백은 좀 있는데 요 마필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전개상 선행도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 후에 버티기도 노려볼 수 있고 선입전개 능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문제는 13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이 선행 가고 바로 뒤에 1번이 붙잖아. 그럼 1번이 넘어가는 순간에 얘는 깨끗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좀 약하게 내지는 빼버리고 싶은 그런 마필이에요. 4번 질풍행진입니다. 올데이. 요거는 요 편성에서 의외로 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5번 올데이. 요거는 됩니다. 요건 돼요. 왜 그러냐면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고 1300을 많이 띄워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박상우라고 하더라도 이 편성에서는 그냥 얕잡아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그러니까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보고 싶고 한울문 요게 이제 배당을 터뜨리면 가끔가다 요 놈이 이제 배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박신청과의 궁합은 별 볼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박신청과의 궁합이 좀 문제가 되는 마필인데 5번을 탔는데 한 번도 못 왔으니까 요런 말들은 사실상 조금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울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당구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네요. 그래서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간신권 마필 저는 이번 편성에서 의외로 선전을 한다면 이 사르카라는 마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코너스톤이라는 마필 사르카 코너스톤 이런 말들은 의외로 이번에 선전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의외로 상당히 잘 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말도 실질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노리기보다는 받칠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변마 등짝에 따른 이변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3번 올포유입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 자체를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10번, 11번은 이변이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고 싶고 요건 안 보고 싶고 그러면 나머지 마필을 봤을 때 1번을 축으로 놓고 13번을 단통으로 때려야 되겠죠. 1번을 축으로 놓고 2번에 보병 그 다음에 여기에 5번 올데이 이렇게 1번, 13번 단통에 1 놓고 2호 이렇게 하고 10번, 11번은 당의 현장 상태를 보고서 배당권 전력으로 한번 배팅권에도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마필들은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가 않고 이 경주는요. 자 오늘 일요 이 경주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마들 경주인데 그렇게 분석을 야물딱지게 해온 경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략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일요 3경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일요 4경주고요. 그러면 요 3경주하고 요 4경주는 오늘 이 경주들은 이 오전장 여기서 1차 상황 승부를 할 겁니다. 제가 1차 상황. 왜? 3경주는요. 의외로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어렵다. 편성이 어렵다. 그리고 배당이 터진다. 이런 걸 암시해주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1호 3경주는 요거 하나만 갖고도 승부가 되는 경주고 요거를 맞췄을 때는 여기다 엎어. 그래서 1호 4경주까지 맞물려가지고 한번 승부선을 던진다. 자, 그렇다면 2경주, 3경주, 4경주까지가 어느 정도 승부선을 던질 수 있는 경주인데 1호 4경주는 이제 현금 보병마들의 간의 일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도
딱 보기에 여러분들이 충마 선정이 어렵잖아. 야, 누가 축이야? 충마도 없네. 상당히 혼전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 하위군 경주에서 보병마들이나 아니면 성장세의 마필들의 경주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경주마의 경주력의 성장 추이를 모르면 절대로 맞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어떤 사람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사람의 성장 포인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키웠던 엄마예요. 엄마가 가장 잘 알아. 왜? 그놈이 언제 아팠고 그놈은 어떻게 습관을 갖고 있고 그놈은 몇 시에 일어나고 모든 걸 알고 있까. 그게 바로 이 성장 추이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어느 시점에서 뛸 거고 어느 시점에서 발동을 걸 거고 이런 패턴이면 무조건 오고 이런 성장 추이를 알아야만 이런 이 하위군 경주의 성장마나 보병마들 간의 일전은 맞출 수가 있는 거다. 그건 강타만의 노하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군 경주는 이런 경주가 나오면 전 무조건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왜? 자꾸 해봐야지. 제가 천재가 아니잖아, 저도. 그러면 자꾸 그런 경주를 접하고 자신있게 틀리던 맛도 자신있게 예상을 해보고 하나하나 또 파고 들어가보고 그러다 보면 그게 하나하나 쌓여서 내 실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다고 안 하면은 맨날 대길이나 하고 있고 맨날 그런 경주나 하고 있어. 그러면 경마가 늘어요? 안 늘지. 편하긴 편하겠지. 인생살이 편한 만큼 뭐가 없어요? 보람도 없고 돈도 따르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그렇게는 경마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건 피하고요. 자, 다음은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부산경마는 강타의 밥줄이다. 부산경마를 처음에 제가 이제 부산 개장을 딱 했는데 그때 실황을 했을 때야. 그때 실황을 했을 때인데 스카이 방송에서 제가 실황 중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황 중계라는 걸 텔레비를 틀으면 말이 도는 것까지 일본 방송처럼 똑같이 했거든. 그러면서 내가 그 말 상태를 다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제 예상도 또 다 해주고 그렇게 했던 시절에 제가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유명해졌겠냐고. 그때가 초창기 때니까 완전히 강타에 이제 하한계 돌파 나오고 막 장세한 마방에서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강타가 전성기를 구사할 때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산경마를 했기 때문에 강타의 밥줄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교차 2경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소셜 레더라는 마필입니다. 이건 축입니다. 축마. 왜 축이냐?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경주력의 신장세를 뚜렷하게 보여줬어. 그때 선취인전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3전째에 가서 이런 패턴이 이런 패턴. 그러면 이게 선행력과 추임력이거든. 그런데 이게 똑같이 왔으니까 여기까지는 파워감이 보강이 됐고, 요거를 또 이렇게 똑같이 하강을 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조정을 거친 거잖아요. 선취인력까지 세 가지가 똑같이.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세 가지가 신장세를 보여준다. 말이 필요했어요. 이거 대가리지. 이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입만 아파. 말해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붙들고만 있어도 말이 뛰어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2번 소셜 레더는 찬훈이가 거저 먹었다. 요거는 대가리입니다. 흔한 얘기로.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이 문제죠.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아이비라이언. 요것도 좀 2%가 좀 부족하지. 아무래도. 그래서 요건 안 보고 싶고. 쭉 내려와가지고, 볼 수 있는 말. 요거는 이제 7번 슈퍼 강자인데. 능력은 되는데 공백기를 갖고 있네요. 그 공백기가 이제 우 답창인데 답창이라는 건 뭐 발바닥 찢어지고 뭐 그런 건데 별 볼 일 없는 건데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마 뚝심이 굉장히 우수하고 1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7번 슈퍼 강자에 대해서는 이편성에선 봐주고 싶은 마필이다. 순반에 500kg대에 상당히 큰 체구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시 요주의가 필요한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여기 8번 라이언조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요거는 복병마입니다. 복병마. 복병마이기 때문에 요 마필은 제가 보기에 복병권 전력이라서 8번 라이언조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배당이 터지면 이놈이 터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1번 안 있습니다. 이것도 금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며 안정된 추임력과 더불어 선행력만 끌어내준다면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시 요주의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위스키 리틀리트라는 마필이 있어요. 위스키 리틀리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런데 요 마필도 10번 위스키 리트 지난번에 1300m에 첫 출전을 해서 요 능력 자체가 이제 선행으로 나서서 한 바퀴를 일수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번 경주 시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선행을 가도 의미가 없어. 왜? 발빠른 선행마들이 없어요. 그러면 부산교차 1경주의 특징은 느린 경주라는 거거든. 그러면 느린 경주에서 추임력이 가장 우수한 놈은 2번 소셜레더야. 그 다음에 7번 슈퍼강자야. 그러면 이 편성에서 거리 1200을 맞이해서 얘네들이 제일 센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10번 위스키 리트리트도 조성권 등짝이기 때문에 초반 두들겨가지고 나올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경주 시에는 그렇게 센 마필로 보고 싶은 않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아주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10번 봐도 이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고 다 이제 안 된다고 본다면 요거는 실질적으로 2번, 7번 단통입니다. 단방입니다. 단방 내지는 단통. 그러면 여기서 복병권 전력으로 읽어줄 수 있는 놈이 이놓고 1번이나 8번 요 정도. 10번은 이거 가져가면은 이게 인기마잖아요. 인기마인데 얘를 잘라야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놓고 이렇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7 단통 같은데. 그래서 저는 27 단방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27 단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1호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호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저는 뭐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이제 만날 때가 있잖아요. 친한 전문가들하고. 근데 경마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싫어해요, 전. 그래서 그럴 때만큼은 이제 경마 얘기를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경마 얘기를 또 하게 되지, 또 사람들이. 그게 좀 문제인데 어찌됐든 경마 얘기 안 하는데 뭐 조교 보는 사람은 또 조교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또 가끔가다 또 토론을 하다 보면 또 재미난 얘기도 많이 나와요. 3번 장산공주입니다. 이 장산 시리즈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병진 마주의 고유 마필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마필도 공백기를 갖고 있습니다.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마필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어요. 자, 6,500만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이죠. 3번 장산공주. 잠재력 측면에서 읽어줘야 잠재력 우수하다. 그래서 3번 장산공주는 이 편성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렇게 센 말들이 없어요. 센 말들이 그렇게 없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을 찾아야 되는 경주거든. 그랬을 때, 1번 브렉폴이란 마필이 있거든요. 요 마필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근간 두 번의 경주 자체가 추임력을 계속적으로 끌어내면서 일치월장대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 시에는 추임력은 하강을 하고 반대로 선행력을 끌어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선두권에 형성할 수 있는 마필이 9번 포비서패스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지구력이 현격하게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의외로 1번마 같은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래도 읽어줄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12번 노블리치라는 마필입니다. 금주에 제가 보기에는 이 4조 마방, 박윤규 마방의 마필들이 의외로 괜찮은 마필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한 마방으로는 저는 4조 박윤규 마방이라고 이번 주에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12번 노블리치도 편성상 대가리고 능력상으로도 대가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12번 노블리치를 이 편성에선 배팅의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카디프 환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사실상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지만 선행력을 너무 끌어내다 보니까 종반 탄력이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랬을 때 이번 경시 이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자,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13번 카디프 환이까지는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14번 수성은 전형적인 기본마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저는요, 12번, 3번 쪽에 단통 승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1을 놓고 1번, 13번 정도를 받쳐보고 싶은, 자, 일요제 5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2경주입니다. 자,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 마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부산 2경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배당이 아주 야물딱지게 터질 수 있는 경주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한두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개상으로는 6번 하이퍼소닉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10번 다이렉트 킹과, 자, 요게 11번 브로드 오션, 이런 마필들인데, 과연 어떤 영상으로 흘러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1번 소백전기입니다. 종반 뚝심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능력을 끌어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흔한 말로 밋밋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밋밋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 소백전기입니다. 자, 5번 신흥대구. 이 마필은요, 지난번 데뷔전과 이전째에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이 취입력 측면에서의 급성장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편성 자체가 이제 1200인데 제가 보기엔 뭐 1200에서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5번 신흥대국은 직전 이전째에 잠재력을 뽐냈던 마필이다. 자, 그래서 5번 신흥대국은 이 편성에서도 거의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6번 하이퍼소닉도 선행을 갈 수는 있겠지만 또 한 번의 성장세를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자, 다음은 이제 9번 하이파이브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마필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 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근간 3번의 경주만 봐야 되는데, 근간 3번의 경주가 굉장히 1200과 1300에서 안정적인 경주력을 보여줬고, 이번 편성에서도 선취인자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번 하이파이브는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이제 또 읽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 10번 다이렉트 킨. 요 마필은 실질적으로 능력은 2%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주고 싶은 이유는 근간 3번의 경주가 공백 이후에 가졌던 마필인데, 공백 이후 근간 3번의 경주에서 하루가 다르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10번 다이렉트 키는 충분히 될 수 있는 마필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배팅권에 난청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에 11번 브로드 오션입니다. 요 마필도 실질적으로 선취인자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문제는 이제 추임력이 다소나마 부족하다는 단점인데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11번 브루드오션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우죠.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납니다. 5번, 9번 단통에 5 넣고 10번, 11번 이렇게만 맞출 수 있는 건데 이 단통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산제 이 경주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 있는 경주. 자, 이렇게 끝났고 요게 이제 다음 경주가 1호제 6경주입니다. 자, 1호제 6경주 자체도 하이라이트 승부처예요. 그러니까 1호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여기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를 한번 던져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호제 6경주. 자,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예요. 자,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간에 혼전 경주로서 역시나 뚜렷한 충마 선정이 어렵지만 약 한 3두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들 마필들이 압축한 3두가 배당권 전력이든 인기권 전력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인기권 전력이 아니라는 얘기죠. 2두는 인기권 전력이고 1두가 인기권 전력이 아닌데 그 인기권 전력이 아닌 마필을 단통으로 때리는 거니까 자, 요거 오전장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해서 1호제 6경주 중반부에서 한번 멋진 상황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승기를 잡고 싶은 그런 강타에 욕심이 있는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3경주인데요. 요번 경주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렇지만 꼼꼼히 분석을 하면 의외로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안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1번 영광에 되어 있습니다. 조성권 안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일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에선 선행을 못 갑니다. 거리는 1400으로 놀고 승권전을 맞이하고 있고 그랬을 때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으니까 별반 문제는 없지만 선행을 빡빡하게 못 갈 가능성이 있고 직전 상승에 따라 경주로 하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받치기 정도의 메리트만 갖고 있는 마필이지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강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1번은 받치는 정도의 메리트. 자, 다음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5번 나온발리인데 이 5번 나온발리가 이제 문제의 마필이야. 왜 그러냐? 이 마필은 이제 500kg가 넘는 마필로서 뭐라 그럴까? 이 후지의 기수가 기속을 하고 있는데 후지의 기수는 말을 굉장히 잘 탑니다. 직전 조정에 따른 이번 경주의 선추인제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어서 전개 2점도 갖고 있고 자, 여기서 또 직전 선추인제 모두 동반 상승까지도 가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만은 거의 뭐 충막감으로 읽어줘도 되는 마필이 아니냐. 그러니까 5번 나온발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9번 황금나비가 보입니다. 자, 9번 황금나비. 요 마필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현재 갖고 있는 패턴 자체가 기복마 패턴이라는 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마필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마필. 자, 10번 천년시대입니다.
얘는 실질적으로 능력상으로는 2%가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세게. 왜 그러냐. 흔하게 이런 얘기죠. 싸가지를 보이고 싹수를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10번 천년시대가 바로 그런 유형의 마필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2%가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싸가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그래서 이 10번을 저는 세게 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편성은 5번, 10번 쪽에 단통 승부를 하고요. 5 놓고 1번, 9번을 맞추는 작전으로 해서 의외로 이 10번만의 선전을 상당히 세게 보고 싶은 그런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 마필에게 관심을 가져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7경주인가요? 자, 1호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7경주인데, 이 경주는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1호제 7경주는 실질적으로 어떤 배당의 연출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또 강타의 갈리마가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야말로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져볼 필요가 있고 또한 이번 편성에서는 인기마가 아닌 놈 보병마가 선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인기마는 또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UCC 준메인 승부처인 1호제 7경주에서 중반부 상황 승부를 한번 해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호제 7경주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7경주 꼭 기억하세요. 자, 한번 제대로 된 승부를 한번 던져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여기서 한번 때려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예상제 이 글을 올리고 또 예상 마번을 또 하다 보니까 오늘은 출마표가 뜨면은 한 코도 쉴 수 없이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쯤 되면은 완전히 배가 그냥 완전히 꼬르륵 소리가 난리가 납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작죠? 왜? 이게 배가 고파서 짜장면 한 그릇 시켜가지고 여기서 먹으면서 해보고 싶은 심정이야. 아, 완전. 너무 배고픈데. 예, 뭐, 어떡해요. 그래도 뭐, 예, 해야 되니까 해야죠. 뭐, 어떡해. 자, 일단 이번 경주 역시도 조금은 조심을 요하는 경주인데, 1번 금계라는 마필입니다. 1번 금계. 능력은 2%가 부족합니다. 능력은 2%가 부족한데, 가끔 가다가 이놈도 이변 연출을 하는데, 패턴이 굉장히 좋네요. 1번 금계 같은 말은 의외로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소액으로라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이제 5번 아멜스 앞톤입니다. 아멜스 앞톤. 이 마필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줬는데 근간 두 번의 경주력 자체가 굉장히 출중한 능력이에요. 1600m의 첫 도전이고 또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당일 인기권 전력인데 약간은 불안한 소지도 있어요. 연속 상승했다는 경주로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아멜스 아톰은 가전은 가야 되는 마필인데 조금은 불안한 요지는 있다. 자, 6번 천년 나래입니다. 이게 충마죠. 왜? 이 마필은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상승을 보여주는데 1400과 1600에서도 선행과 선임으로 가면서 상당히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 시에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천년날에는 이 편성에선 충마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강공자철입니다. 얘 매번 안 된다고 저는 뺐던 말인데 이번에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빼땡 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번 강자의 본능은 자릅니다. 8번 강자의 본능은 지난번 경주시 느린 경주를 만나서 선행을 나선데 한 바퀴를 1순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전개는 좀 힘들지 않느냐. 특별하게 득을 봤던 전개까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8번, 뭐였죠? 강자의 본능.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나오는 게 11번 라운보스인데, 이 두 마필은 제가 이렇게 묶었죠. 근데 이 두 마필들 중에서 얘보다는 이번에는 얘는 어떻게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승곤전인데 거리 경험도 갖고 있고 이제 데뷔 후 3번의 경주가 모두 선행인데, 요거는 선행만은 아닌 것 같아. 선행만은 아닌데 과연 선입으로도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저는 얘는 세게 봅니다. 이런 말보다는 얘가 세죠. 11번이 세니까 요 말은 좀 세게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마필들 뭐 다 별 볼 일 없죠. 인피니티 댄스도 이건 안 되는 말이니까 이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얘는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번 천년날에는 축이고 아멜사톤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차라리 11번 라운보스를 단통으로 때리고 6번 천년날에를 놓고 5번 7번을 방어하는 전략.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11번마에 대한 믿음을 굉장히 세게 보고 싶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기서 같이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일요제 8경주입니다. 여기가 바로 일요경마 최대의 승부처, 일요 최대 승부처, 바로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요 최대 승부처이자 UCC 메인 승부처인 일요제 8경주에서 한번 상황을 내보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야말로 제대로 된 진검승부가 필요한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요제 8경주, 자, 오늘 강태의 최대 승부처 일요제 8경주 무조건 적중, 여기에 플러스 중배당 단통, 여기에 합치된 경주가 바로 UCC 메인 승부처인 일요제 8경주다. 여기서 완벽하게 적중을 해서 노림수의 마필을 가져가서 완벽하게 적중을 해서 완벽한 일요경마의 승기를 잡아보겠다. 자,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5경주. 자, 요 경주도 바로 무슨 경주냐면 UCC 준메인 승부처예요. 오늘 이 부산교차는 부산교차 5경주하고 부산교차 6경주가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이자 UCC 메인 승부처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경주에서 5사마리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5경주도 전개상의 선행마들도 두글두글거리고 종반 뚝심연 마필도 두글두글거리는데, 아무래도 종반 뚝심연 마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경주로서 의외로 배당판의 인기마가 실질적인 능력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역시도 실질적인 능력만은 따로 존재를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중배당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가 바로 부산교차 5경주 UCC 준메인 승부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산교차 5경주는 UCC 준메인 승부처로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승부수로 던져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져보자. 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9경주입니다. 일요제 9경주하고 일요제 10경주가 오늘 집중 분석 경주예요. 그러니까 일요제 9경주하고 또 일요제 10경주, 이 두 개 경주가 집중 분석 경주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경주를 한번 합쳐서 해보죠.
합쳐서 하고, 부산교차 6경주는 이제, UCC 메인 승부처니까, 요거는 세계일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원래 대부분이, 뭐라 그럴까, 그걸로 하잖아요. 승부 경주로. 근데 저는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1번 대합은 안 되는 말이고, 2번 인디안 블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얘는 은근히 근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근성이 상당히 우수하고, 또 그동안 경주 때 물론 이 호남 2군 편성이긴 한데 올라오는 과정 자체가 우수하고 취임력 측면이 탁월하기 때문에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경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2번 인디안 블루는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으로 봐주고 싶다. 3번 대싱 플래티넘. 말이라는 게 의외로 있잖아요. 초반에 보면은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거리가 늘어나면서부터 서서히 가능성을 보여주는 마필이 있어요. 바로 이 3번 대싱 플래티넘이 바로 그런 유형의 마필이에요. 굉장히 세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다음은 4번 햇빛 댄서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시에 4번 햇빛 댄서는 이번 편성에서 거의 충막감으로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그러니까 요 마필들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센 발로 저는 구분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꼭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고, 5번 빅파워입니다. 자,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세긴 센데, 뭐라 그럴까? 패턴 자체가 얘네들보다는 2번, 3번, 4번보다는 능력은 비슷한데, 패턴이 좀 불안해. 그러니까 기본마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은 약하게 봐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5번 빅파워는 좀 팔릴 것 같은데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누구냐 이게 관건인데 뭐 어느 마필이 뭐 뚜렷하게 이변 가능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어렵지만은 야오돌핀스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세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고, 그나마도 이변이 가능한 마필, 이 라운제나도 부중이 너무 높습니다. 부중이 너무 높고 푸른 미소도 조금 그렇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센 말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게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없다. 암말들의 잔치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부중과의 싸움에서도 얘네 애들이 가장 그래도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고, 5번마도 그렇게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고 라온제나 10번 라온제나 정도? 10번 라온제나 정도가 그나마도 가능한 전력인데 여기까지만 읽어줄 수 있는 경주 같아요. 그래서 세계 일부분에는 저는 가감하게 2번 인디안 블루를 축으로 놓고 싶고 2번 4번 단통에 2 놓고 3번 10번 정도를 방어해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 빅파워 같은 마필들은 좀 약하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호제 9경주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1호제 10경주도 제가 집중 분석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후반부 경주를 집중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번 경주는 국산 3군 경주인데 1번 치치카카입니다. 배당이 터지면 얘가 터뜨릴 수 있어요. 복병입니다. 복병. 굉장히 복병입니다. 그러니까 1번 치치카카는 이 편성에서 복병권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고 3번 라피드 블릿인데 얘가 올라오는 과정은 굉장히 미끈했지만 실질적으로 취임력도 막강한 능력을 보여줬지만 이번 경주 시에는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얘도 안 보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충마나 단통으로는 떼내야 되는 3번 라피드 블릿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여기서 또 5번 풀스와입니다. 생각보다는 못 뛴다. 애가 어느 정도 2번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한계치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그래서 5번 이 풀스와이는 조금은 기대치만큼은 못 미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6번 당찬미소입니다. 차라리 풀스와이보다는 얘가 추임력만 끌어내준다면 직접 그 파강된 전력을 보여줬지만 조금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절대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읽어줄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없어요. 이게 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번 나피드 불리는 편선상의 충만을 읽어주고 6번 당찬미소로 때리고 여기에 3 넣고 1번, 5번 정도만 가져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편성에서는 3번 라피드 블릿이 그래도 제일 세게 봐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나머지 마필들은 안 되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두 개 경주를 오늘 집중 분석 경주로서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세이마지 집중 분석 경주 후반부에 고전을 하고 계실 때 강타가 엑기스 같은 역할을 해주고 싶어서 후반부에 승부처럼 가져가진 않고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실래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새해 맞아서 먼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해드리는 제 마음을 아실래나? 모르죠 뭐. 이게 맞아야지 아시는 거지 뭐 틀리면은 저 새끼 방송 괜히 들었다고 애래 욕이나 들을 수도 있죠. 부산교차 6경주는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로서 오늘 부산경마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야, 요 경주는요 먹을 게 있어요. 터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으네. 뭔가 후반부에서 강타의 밥줄인 부산교차 6경주에서 UCC 메인 승부처로 해서 후반부에서 서울경마는 중반부에서 그리고 부산교차는 후반부에서 한번 제대로 된 상황을 던져보겠다. UCC 메인 승부처. 자, 여기서 한번 멋진 상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11경주. 인기마 자른다. 불안해. 인기마 자른다. 불안하다. 인기마가 불안하다. 여기서는 거의 제가 보기엔 단통이에요. 단통인데 인기마를 자르고 가니까 비인기마 중에서 누구를 단통으로 때리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 어찌됐든 1호제 11경주는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져보고 싶은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1호제 11경주 마지막 중배당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져보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 6경주와 1호 11경주가 오늘 강타 후반부 제대로 된 승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찌됐든 열심히 방송을 했는데 한 주를 좀 쉬었으니까 리듬이 좀 떨어지고 좀 이렇게 배가 고프네요. 어찌됐든 조금 일요경마 루즈한 감이 있었는데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추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 강타가 그 이길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현장 속보 시간에 더욱더 나은 방송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